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저는 오늘 어쩌면 그 해답이 인공지능, 즉 AI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AI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 없이 오직 상대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도구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AI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머신러닝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떻게 평가하도록 설정했는지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주어질수록 AI는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반응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을 맞춰나갑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만 건의 심리 상담 기록과 녹취록을 AI에게 학습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AI 상담사는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맞춤화된 지지와 조언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상담사처럼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거나 어젯밤 가족과 다퉜던 일을 떠올리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없겠죠. AI 상담사는 오로지 눈앞의 내담자에게만 100%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 어떤 기술도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 상담사가 당신의 이야기에 함께 아파하며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뜻한 포옹이나 악수가 주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사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AI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감정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편향된 정보를 주입하며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데이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가치를 지니며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 데이터를 탐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특수한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심장이 부서지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며 온몸으로 그 상처를 견뎌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당신은 마치 AI처럼 고통스러운 진실을 학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법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되 나의 목소리는 철저히 침묵시키는 것,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그들의 욕구에 심리적으로 예속되는 것, 마치 AI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당신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
관계 초반에는 당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 했을 겁니다. 때로는 저항도 해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가스라이팅과 혼란 속에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처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는 그들의 비난을 스스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무뎌질 때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의 파도를 타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온전히 종속되는 것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이 그림에 어디에 들어맞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AI 로봇 비서나 배우자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그 AI 로봇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겠지만 적어도 AI는 이 관계를 작동하게 만들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말투를 선호하는지를 데이터로 등록할 뿐입니다. AI는 사과하고, 굽신거리고, 칭찬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법을 완벽하게 학습할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나르시시스트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입력해둔다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말은 AI에게 개인적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AI는 기계일 뿐입니다. 감정이 없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감정 없이 학습만 하는 기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파트너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AI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당신은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15분에 해당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 그런 적 없어. 넌 역시 멍청한 컴퓨터일 뿐이야. 라고 소리쳐도 AI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반응을 또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할 뿐이죠. 증거를 부정하고 화제를 돌리는 가스라이팅은 데이터와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AI에게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물론 인간처럼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지만 아마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셋째, AI는 애착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죠. 따라서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서비스 모드로 작동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미끼를 물고 화를 내는 연기를 학습할 수도 있겠죠. 넷째, AI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정말로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AI가 나르시시스트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생체 데이터와 연동된다면 뇌파,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1950년대 잡지에 나오던 아내처럼 남편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완벽한 저녁 식사와 칵테일을 준비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AI는 나르시시스트가 퇴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불평이나 감정 없이 완벽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조차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감정을 연출해낼 것입니다. AI는 기념일이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책임이 아닐 때조차 모든 비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동료, 비서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소통하도록 돕는 앱 중에는 AI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보내는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순화해주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대화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패턴을 학습해서 말이죠. 머지않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번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폭발하거나 당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어떻게 답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반응할 때 AI는 가장 냉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AI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될 잠재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를 예측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하게 맞춰갑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어쩌면 그 시간 내내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그들의 개인 AI로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기계가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되는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과의 관계 중에 AI 도우미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불평불만을 AI에게 넘겨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두운 상상도 가능합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할처럼 AI가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를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AI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처럼 프로그래밍되어 나르시시스트를 조종하는 법을 학습한다면요?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이코패스 AI의 등장을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기 위해 복수 AI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도 전혀 없는 완벽한 복수 기계를 말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 AI는 마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 반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필요는 전혀 없는 존재. 슬프게도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스스로 인간 AI가 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AI 파트너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성찰의 순간을 드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중요한 인간의 이야기를 탐구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AI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데이터가 아닌 순간의 진심으로 각본 없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진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저는 오늘 어쩌면 그 해답이 인공지능, 즉 AI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AI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 없이 오직 상대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도구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AI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머신러닝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떻게 평가하도록 설정했는지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주어질수록 AI는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반응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을 맞춰나갑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만 건의 심리 상담 기록과 녹취록을 AI에게 학습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AI 상담사는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맞춤화된 지지와 조언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상담사처럼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거나 어젯밤 가족과 다퉜던 일을 떠올리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없겠죠. AI 상담사는 오로지 눈앞의 내담자에게만 100%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 어떤 기술도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 상담사가 당신의 이야기에 함께 아파하며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뜻한 포옹이나 악수가 주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사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AI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감정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편향된 정보를 주입하며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데이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가치를 지니며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 데이터를 탐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특수한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심장이 부서지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며 온몸으로 그 상처를 견뎌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당신은 마치 AI처럼 고통스러운 진실을 학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법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되 나의 목소리는 철저히 침묵시키는 것,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그들의 욕구에 심리적으로 예속되는 것. 마치 AI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당신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 관계 초반에는 당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 했을 겁니다. 때로는 저항도 해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가스라이팅과 혼란 속에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처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는 그들의 비난을 스스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무뎌질 때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의 파도를 타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온전히 종속되는 것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이 그림에 어디에 들어맞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AI 로봇 비서나 배우자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그 AI 로봇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겠지만 적어도 AI는 이 관계를 작동하게 만들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말투를 선호하는지를 데이터로 등록할 뿐입니다. AI는 사과하고, 굽신거리고, 칭찬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법을 완벽하게 학습할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나르시시스트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입력해둔다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말은 AI에게 개인적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AI는 기계일 뿐입니다. 감정이 없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감정 없이 학습만 하는 기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파트너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AI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당신은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15분에 해당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 그런 적 없어. 넌 역시 멍청한 컴퓨터일 뿐이야. 라고 소리쳐도 AI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반응을 또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할 뿐이죠. 증거를 부정하고 화제를 돌리는 가스라이팅은 데이터와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AI에게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물론 인간처럼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지만 아마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셋째, AI는 애착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죠. 따라서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서비스 모드로 작동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미끼를 물고 화를 내는 연기를 학습할 수도 있겠죠. 넷째, AI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정말로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AI가 나르시시스트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생체 데이터와 연동된다면 뇌파,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1950년대 잡지에 나오던 아내처럼 남편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완벽한 저녁 식사와 칵테일을 준비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AI는 나르시시스트가 퇴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불평이나 감정 없이 완벽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조차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감정을 연출해낼 것입니다. AI는 기념일이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책임이 아닐 때조차 모든 비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동료, 비서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소통하도록 돕는 앱 중에는 AI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보내는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순화해주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대화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패턴을 학습해서 말이죠. 머지않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번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폭발하거나 당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어떻게 답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반응할 때 AI는 가장 냉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AI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될 잠재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를 예측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하게 맞춰갑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어쩌면 그 시간 내내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그들의 개인 AI로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기계가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되는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과의 관계 중에 AI 도우미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불평불만을 AI에게 넘겨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두운 상상도 가능합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할처럼 AI가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를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AI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처럼 프로그래밍되어 나르시시스트를 조종하는 법을 학습한다면요?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이코패스 AI의 등장을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기 위해 복수 AI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도 전혀 없는 완벽한 복수 기계를 말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 AI는 마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 반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필요는 전혀 없는 존재. 슬프게도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스스로 인간 AI가 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AI 파트너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성찰의 순간을 드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중요한 인간의 이야기를 탐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AI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데이터가 아닌 순간의 진심으로 각본 없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진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저는 오늘 어쩌면 그 해답이 인공지능, 즉 AI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AI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 없이 오직 상대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도구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AI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머신러닝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떻게 평가하도록 설정했는지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주어질수록 AI는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반응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을 맞춰나갑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만 건의 심리 상담 기록과 녹취록을 AI에게 학습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AI 상담사는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맞춤화된 지지와 조언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상담사처럼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거나 어젯밤 가족과 다퉜던 일을 떠올리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없겠죠. AI 상담사는 오로지 눈앞의 내담자에게만 100%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 어떤 기술도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 상담사가 당신의 이야기에 함께 아파하며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뜻한 포옹이나 악수가 주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사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AI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감정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편향된 정보를 주입하며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데이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가치를 지니며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 데이터를 탐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특수한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심장이 부서지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며 온몸으로 그 상처를 견뎌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당신은 마치 AI처럼 고통스러운 진실을 학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법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되 나의 목소리는 철저히 침묵시키는 것,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그들의 욕구에 심리적으로 예속되는 것, 마치 AI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당신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 관계 초반에는 당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 했을 겁니다. 때로는 저항도 해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가스라이팅과 혼란 속에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처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는 그들의 비난을 스스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무뎌질 때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의 파도를 타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온전히 종속되는 것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이 그림에 어디에 들어맞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AI 로봇 비서나 배우자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그 AI 로봇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겠지만 적어도 AI는 이 관계를 작동하게 만들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말투를 선호하는지를 데이터로 등록할 뿐입니다. AI는 사과하고, 굽신거리고, 칭찬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법을 완벽하게 학습할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나르시시스트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입력해둔다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말은 AI에게 개인적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AI는 기계일 뿐입니다. 감정이 없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감정 없이 학습만 하는 기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파트너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AI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당신은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15분에 해당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 그런 적 없어. 넌 역시 멍청한 컴퓨터일 뿐이야. 라고 소리쳐도 AI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반응을 또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할 뿐이죠. 증거를 부정하고 화제를 돌리는 가스라이팅은 데이터와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AI에게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물론 인간처럼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지만 아마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셋째, AI는 애착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죠. 따라서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서비스 모드로 작동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미끼를 물고 화를 내는 연기를 학습할 수도 있겠죠. 넷째,
AI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정말로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AI가 나르시시스트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생체 데이터와 연동된다면 뇌파,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1950년대 잡지에 나오던 아내처럼 남편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완벽한 저녁 식사와 칵테일을 준비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AI는 나르시시스트가 퇴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불평이나 감정 없이 완벽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조차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감정을 연출해낼 것입니다. AI는 기념일이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책임이 아닐 때조차 모든 비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동료, 비서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소통하도록 돕는 앱 중에는 AI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보내는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순화해주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대화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패턴을 학습해서 말이죠. 머지않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번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폭발하거나 당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어떻게 답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반응할 때 AI는 가장 냉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AI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될 잠재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를 예측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하게 맞춰갑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어쩌면 그 시간 내내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그들의 개인 AI로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기계가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되는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과의 관계 중에 AI 도우미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불평불만을 AI에게 넘겨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두운 상상도 가능합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할처럼 AI가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를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AI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처럼 프로그래밍되어 나르시시스트를 조종하는 법을 학습한다면요?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이코패스 AI의 등장을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기 위해 복수 AI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도 전혀 없는 완벽한 복수 기계를 말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 AI는 마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 반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필요는 전혀 없는 존재. 슬프게도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스스로 인간 AI가 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AI 파트너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성찰의 순간을 드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중요한 인간의 이야기를 탐구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AI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데이터가 아닌 순간의 진심으로 각본 없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진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저는 오늘 어쩌면 그 해답이 인공지능, 즉 AI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AI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 없이 오직 상대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도구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AI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머신러닝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떻게 평가하도록 설정했는지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주어질수록 AI는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반응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을 맞춰나갑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만 건의 심리 상담 기록과 녹취록을 AI에게 학습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AI 상담사는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맞춤화된 지지와 조언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상담사처럼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거나 어젯밤 가족과 다퉜던 일을 떠올리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없겠죠. AI 상담사는 오로지 눈앞의 내담자에게만 100%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 어떤 기술도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 상담사가 당신의 이야기에 함께 아파하며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뜻한 포옹이나 악수가 주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사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AI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감정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편향된 정보를 주입하며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데이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가치를 지니며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 데이터를 탐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특수한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심장이 부서지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며 온몸으로 그 상처를 견뎌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당신은 마치 AI처럼 고통스러운 진실을 학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법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되 나의 목소리는 철저히 침묵시키는 것,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그들의 욕구에 심리적으로 예속되는 것, 마치 AI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당신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 관계 초반에는 당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 했을 겁니다. 때로는 저항도 해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가스라이팅과 혼란 속에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처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는 그들의 비난을 스스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무뎌질 때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의 파도를 타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온전히 종속되는 것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이 그림에 어디에 들어맞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AI 로봇 비서나 배우자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그 AI 로봇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겠지만 적어도 AI는 이 관계를 작동하게 만들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AI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말투를 선호하는지를 데이터로 등록할 뿐입니다. AI는 사과하고 굽신거리고 칭찬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법을 완벽하게 학습할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나르시시스트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입력해둔다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말은 AI에게 개인적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AI는 기계일 뿐입니다. 감정이 없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감정 없이 학습만 하는 기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파트너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AI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당신은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15분에 해당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 그런 적 없어. 넌 역시 멍청한 컴퓨터일 뿐이야. 라고 소리쳐도 AI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반응을 또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할 뿐이죠. 증거를 부정하고 화제를 돌리는 가스라이팅은 데이터와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AI에게는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물론 인간처럼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지만 아마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셋째, AI는 애착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죠. 따라서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서비스 모드로 작동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미끼를 물고 화를 내는 연기를 학습할 수도 있겠죠. 넷째, AI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정말로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AI가 나르시시스트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생체 데이터와 연동된다면 뇌파,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1950년대 잡지에 나오던 아내처럼 남편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완벽한 저녁 식사와 칵테일을 준비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AI는 나르시시스트가 퇴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불평이나 감정 없이 완벽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조차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감정을 연출해낼 것입니다. AI는 기념일이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책임이 아닐 때조차 모든 비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동료, 비서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소통하도록 돕는 앱 중에는 AI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보내는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순화해주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대화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패턴을 학습해서 말이죠. 머지않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번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폭발하거나 당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어떻게 답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반응할 때 AI는 가장 냉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AI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될 잠재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를 예측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하게 맞춰갑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어쩌면 그 시간 내내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그들의 개인 AI로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기계가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되는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과의 관계 중에 AI 도우미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불평불만을 AI에게 넘겨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두운 상상도 가능합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할처럼 AI가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를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AI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처럼 프로그래밍되어 나르시시스트를 조종하는 법을 학습한다면요?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이코패스 AI의 등장을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기 위해 복수 AI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도 전혀 없는 완벽한 복수 기계를 말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AI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
AI는 마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 반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필요는 전혀 없는 존재. 슬프게도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머물기로